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을사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초목이요, 살아있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곡직격이라고 합니다. 곡직격, 뻗어 올라가려고 하는 향상심.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장에서 보면은, 위장이니 간이니 이런 오장에서 보면은 간으로 봅니다. 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입니다. 간. 그래서 그 을목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기가 많아요.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표정을 봐도 항상 웃는 표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표정을 보게 되면은 얼굴에 항상 웃음이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얼굴, 짜증내는 얼굴, 또 신경을 곤두세워 있는 얼굴의 모습이 각기 다 다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기운학입니다. 기세학이고 기운학이 되는 겁니다. 밝은 표정 속에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표정이 어둡고 그늘지면은 생기가 돌지를 않아요. 그 때문에 운세가 좋아지는 비결은 뭐냐? 좋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한 밝은 표정, 환한 얼굴이, 명랑한 얼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에 태어난 사람들은 욕심이 또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은 왜 이기적이냐? 요 간에서 욕심이 나옵니다. 간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간에서 욕심이 나와요. 여자보다 남자가 간이 좀 더 열이 많습니다. 기가 더 셉니다.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욕심이 좀 더 많아요. 욕심. 그래서 남자는 좀 비즈니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우주의 자장의 기운이 60년 주기로 바뀝니다. 상원갑자 60년, 중원갑자 60년, 하원갑자 60년. 상원갑자 60년에 태어날 남자들은 기가 셉니다. 그때는 양기가 강한 시기예요. 우주의 자장이. 그 반면에 여자는 기가 굉장히 약해요. 기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바느질이 나고 수나놓고 기가 약하기 때문에 비활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기력해요. 중원갑자 60년에 태어나면 남자의 기와 여자의 기가 비슷비슷합니다. 하원갑자 60년에는 이후에 60년 기간에는 음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가 강하고 남자의 기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60년 주기로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로 바뀝니다. 1984년도에 갑자년서부터는 하원갑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84년에서부터 60년간은 하원갑자입니다. 지금 1923년도는 뭐냐? 2023년도는 하원갑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가 강하고 남자의 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활동적이고 남자가 무기력하는 그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강한 기세를 유지하는 하원갑자 음기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갑자는 남자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그때의 아기와 아기들은 약한 기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에 비해서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여자들이요, 활동하는 시대고 굉장히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60년 주기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율.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고 열을 붉을 꽃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10이라고 하는 주기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역학입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계절로는 간목은 1월이요 을목은 2월이고 지지로 보면 묘에 속합니다. 묘는 도화살이 돼요. 그래서 을도 뭐냐면 도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라고 하는 건 뭐냐? 호르몬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정력이 좋고, 여자는 뭐냐? 성욕도 강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을목입니다.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을의 성질이다, 이렇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을은 뭐냐? 오행교로 목이 되고 밑에 지지에 사화라고 하는 불을 깔고 있어요. 그게 목화통명이에요. 성격이 아주 너그럽고 관대하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명랑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과 신이 많으면 까칠하고 좀 깐깐하고 신중하고 좀 집중력이 있는 반면에 여기 목화통명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인간관계가 좀 더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다가 병화를 깔고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건 화려한 것 아닙니까? 화려한 건 뭡니까? 칼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을산 아래 태어난 사람은 이 칼라의 선택이 세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칼라를 선택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학식과 교양이 많은 사람들은 칼라 선택이 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한다든지 패션이라든지 또 자기의 액세서리에 있어서 선택해서 칼라 선택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망합니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건 주작이 돼서 입이 뾰족한 새라고 해서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라든지 또 외교관이라든지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표현력이 우수한 그런 기운을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자에 타고난 기운대로 인생은 살다 가는 겁니다. 기운이. 그래서 어느 기운을 많이 받았느냐? 그래서 그 기를 분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성향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관이 운명을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여러 번 듣다가 보면은 옛날에 들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강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새로운 그런 시청자가 계시고 처음으로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새로 시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배려해서 하는 강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병무경이니까 무토가 있습니까? 무토는 상관이에요. 상관을 자유분방합니다.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잔소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간섭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 성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내가 잔소리하고 간섭을 하면 간섭한다는 부정적 생각보다는
그 얘기를 포용해서 이해해서 대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자유분방한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상생재입니다.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경이 있습니다. 병무경, 암장의 병무경. 경이라고 하는 건 종역적입니다. 뜯어 건치려고 하는 거, 혁신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상대가 바뀝니다. 발상을 전환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보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을사는 목화통명에 성격이 아주 원만하고 좋습니다. 화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명사적 을사연주에 대해서 경진, 병호, 무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의 연주의 특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고, 태어난 달이 경진월입니다. 경진은 뭐가 됩니까? 괴강살의 백호대살이에요. 두정격이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안하무인이고 타인이 멸시하고 독불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과부팔자, 과숙팔자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숙팔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옛날에는 과부팔자를 했느냐? 옛날에는 주로 살림만 하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여자들이 살림만 주로 했는데, 경진월에 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해요. 능력이 있고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남편을 깔보고 무시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헤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진술충미를 과숙팔자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감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활동하는 시대가 돼서 더군다나 음기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가 진월에 태어나면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하나만 가지고도 여명사주가 뭐냐? 활동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비즈니스에 빠지다가 보면 이성교제에 대해서 활동할 시간이 없고, 또 진술중미는 토 자체가 이성교제에 별 관심이 없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명사주는 항상 볼 때 관을 보라 그랬습니다. 관의 상태가 어떠냐, 천간에 관이 있느냐, 지지의 관이 본기에 있느냐, 암장에 있느냐 관이, 요거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각기 달라집니다. 근데 천간에는 뭐냐, 임수나 계수가 없어요. 관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는 사주예요,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외형적은 뭐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내가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에 대한 고갈증이 있어가지고 고갈증 때문에 남자를 사귀고 싶은 열망과 남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역학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비즈니스적이고 활동적이지만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가 보니까 남자의 관심에 대한 고갈증 때문에 오히려 남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추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호라고 하는 것은 간여지독입니다. 화입니다. 이노술 화예요. 또 밑에 열의 을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왕하거든요. 그 화가 왕하면 신경이 예민하고 두뇌 회전이 잘 되고 성질이 급하다고 봅니다. 성질이 급하면 뭡니까?
상대와 의견의 충돌, 경우 어긋난 걸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돼서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화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인간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 부부 생활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간여지동이 되다 보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12운성법 포태법으로 보면은 이 병호가 포태법으로 보면 왕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병호에 대한 그 기운이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 왕성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당을 못합니다. 거기다 개광백호대살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 남녀관계, 친구관계가 좀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은 요소가 있겠다 이렇게 추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화급금하면 이게 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럼 편제 백호가 되는 겁니다. 편제 개광살이 돼요. 편제 개광살이 되면 뭐냐?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는 신약사주지만은 화가 많기 때문에 약변강이 돼가지고 재물을 관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시주에 무술을 깔고 있습니다. 요게 식신입니다. 그 식신은 뭐냐? 식신은 토를 생해주잖아요. 식신 생지 아닙니까? 그래서 남녀간에 병무경이 천간에 있으면 귀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토와 경금, 병무경이 있으면은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술의 요 식신인데 식신이 뭡니까? 묘궁에 있어요. 묘지.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묘지에 있으니까 묘지는 감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무토니까 부동산이 부자지만은 활동할 수 있는 동산이 아니라 묶여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경제관계는 대궁이니까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음보다는 을사는 음이지만은 이게 다 양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또 경진백호거든요. 그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여걸이라고 볼 수 있는 여명의 사주고 관이 약하고 지지의 암장에 여기에 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사는 지망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관계는 뭐냐? 지망살이 있기 때문에 남자 관계는 뭔가 그 지옥같이 느끼는 혐오감 같은 남자에 대해서 느끼는 기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이렇게 병술로 갑니다. 그러면 지는 봄에 태어났거든요. 목화가 많습니다. 그럼 사업이 대운에는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천간에 임수, 계수가 관이 들어옵니다. 관이 들어오는데 관 자체가 뭐니까 왕궁 아닙니까? 왕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너무 기가 세고 화가 많으니까 요 수가 배겨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년 시절에 요 사춘기 시절에 남자를 사귀는데 많은 힘을 겪게 되지만은 별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수에서 관이 들어와요. 근데 계수가 들어오지만은 요 계수 자체가 천간에 금생순을 받지만은 밑에 미토에 있기 때문에 남자와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태법을 보면은 뭐냐? 관왕쇠 병사묘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는 12운성이라고 해가지고 포태, 양생, 욕대, 관왕쇠, 병사묘입니다. 토라고 하는 건 뭐냐? 텅 비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속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태라고 하는 건 출발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건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걸 얘기합니다. 재성이 양궁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재성이에요. 재물이 여기에 재성에 양궁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럭무럭 재산이 늘어납니다.
생이라고 하는 건 엄마의 뱃속에서 바깥 세상에 나온 겁니다.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생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생궁이 들어왔다면은 새로운 도약의 전지가 마련된다. 변환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궁이 됩니다. 욕궁이라는 건 뭡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 몸에 오염이 돼 있는 아기에 목욕을 시켜줍니다. 심지가 일전이 됩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심지가 일전이 돼요. 기분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빨가벗었기 때문에 망신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욕은 도화살도 되는 겁니다. 그때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기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성이 용궁에 있다 그러면은 유흥업이라든지 도화산업의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건 성인이 돼서 허리띠를 메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재성이 안정이 대궁에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건 명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이 관궁에 있으면 크게 발전합니다. 관성이 뭐냐? 관직에 있는 사람이 관이 들어오게 되면 승진하게 되고 선거에서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무성한 극성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내리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성한 건 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쇠퇴를 가는 겁니다. 여기에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게 얼마나 일주가 강합니까? 병호 가녀지동에다 왕꾼이거든요. 그 기세가 말도 못해요. 너무 기가 강하니까 결과적으로 기가 불안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새는 뭘 의미합니까? 쇠퇴일로예요.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서 쇠퇴한다 이 말이에요. 왕쇠, 그 다음에 쇠퇴하면 뭡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으면 뭡니까?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면이 사사건건 맥히고 어려워요. 재성이 병궁이다. 사사건건 사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이 병궁이다. 그러면 관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무기력한 거에 죽으니까 묘궁은 감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실 같은 이런 감춰진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운성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대운이나 사주 감명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병무경님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양포태가 되는 것이고, 을정기신계는 음포태로 역순해서 12운성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역학이라고 하는 주기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무쌍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패션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겨울이 되면 벌써 봄 장사를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게 계절과 바뀌는 변화에 따라서 준비하는 자세, 이게 하나의 역학의 기본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의 자기의 미래에 대한 변화할 인생을 내다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발전한다고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항상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자연의 섭리 이치는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사연주와 여명의 사주와 포태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